후회는 사실 우리가 어떤 비슷한 행동을 반복할 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옷장을 열어보세요. 옷장을 열어보고 이제 나에게는 어떤 옷들이 많은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은 저도 항상 느끼는 건데 비슷한 옷을 사게 되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옷이 꼭 자기한테 꼭 완전히 잘 어울리는 건 아니래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고 편안하게 느끼는 비슷한 스타일의 옷들, 비슷한 색깔의 옷들을 계속 사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쇼핑을 하기 전에는 꼭 옷장을 열어보고 옷장을 정리하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참 어렵죠. 왜냐하면 또 우리는 비슷한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과 굉장히 닮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옷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데 또 그와 굉장히 비슷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실수했잖아. 그때 나는 그런 사람하고 안 맞는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또 누군가와 사랑에 빠질 때는 그 비슷한 사람을 또 사랑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후회에는 항상 패턴이 있게 마련인데 대부분 우리가 과거와 비슷한 선택을 반복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후회 중독자가 된 것 같아요. 예, 항상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때로는 반대로 그 말을 했어야 됐는데 못했구나. 이런 후회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런데 후회라는 감정이 저에게 어떤 누구나 그런 좀 뿌리가 되는 체험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 형성되는 순간. 그래서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데 그 비슷한 실수의 어떤 원형 같은 뿌리가 되는 체험이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영어 회화를 배워보라고 어떤 선생님한테 보내셨어요, 저한테. 그런데 그때는 지금은 이제 원어민 영어 회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회화를 공부하러 다니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외국인을 본 거예요. 그날 그 2학년 때. 그래서 한국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뭔가 편안하지 않은데 외국 사람과 이야기를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좀 약간 깨어있는 분이셨는지 아니면 뭔가 저에게 기대가 굉장히 크셨는지 토요일 하루 종일 그 집에 가서 지내라는 거예요. 예. 영어를 하루 종일 말해보라고. 그래서 너무 욕심이 좀 과하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때는 원래 영어를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그 무리한 수업을 하고 나서부터 오히려 영어가 싫고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굉장히 저에게 이제 기대를 가지시고 좋은 선생님을 모셔줬는데 저는 이제 그 시간이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하루 종일 영어로 말한다는 게 중학교 2학년이 무슨 단어를 몇 개나 알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역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어 선생님이 이제 한국어도 잘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분은 한국인이고 남편분은 미국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딸도 있었고요. 근데 그 집과 어느 정도 이제 약간 친해지려고 하는데 그 영어 선생님이 저희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하신 거예요. 제가 그걸 들었어요. 예. 들으라고 한 얘기신지 제가 듣는지를 몰랐던 것인지 어린 마음에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때가 딱 사춘기였잖아요. 중학교 2학년이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을 싫어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싫어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그 선생님이 저는 그때 완전히 파파걸이었거든요. 마마보이가 아니라 완전히 파파걸이어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예. 아빠한테 칭찬받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어린 아이였는데 아버지에게 이르는 그 선생님을 보니까 환멸이 느껴지는 거예요. 환멸이라는 단어를 그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싫어지니까 당연히 영어 회화가 싫어지겠죠. 그러면서 점점 그 수업을 멀리하게 되면서 제가 아버지한테 저는 이 수업이 안 맞는 것 같다고 제가 그만두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렇게 선생님을 남몰래 싫어하지 말고 선생님과 이야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선생님, 저는 노는 게 어려워요. 저는 공부만 하라고 교육받은 그런 아이라고. 그래서 내가 모범생이었던 거는 우리 부모님한테는 칭찬받을 일인데 왜 선생님은 그걸 비난하냐? 선생님은 나를 잘 모르면서 나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말씀하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용기도 없고, 그리고 싫은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그래서 대화 자체를 포기해버린 거죠, 소통을.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시간이 참 후회되고 더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할 걸, 그리고 정말 한번 놀아볼 걸. 놀지도 못하고 영어 공부도 못하고 그냥 아까운 그 시간만 날린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냥 에피소드에 불과하고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어른이 되어서도, 30이 넘어서도 아직도 영어 울렁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시험을 아무리 잘 봐도 영어 회화를 해야 되는 그 순간이 되면 그때가 생각나고, 그리고 저 사람이 내 영어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이런 걸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전혀 달라져 버리는 것. 그래서 그냥 스트레스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스트레스를 넘어서서 트라우마가 되어버리면 이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회하면 너무 늦고 후회할수록 더 마음 아파지는 것이 바로 트라우마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더라고요. 너무 그렇게 선생님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선생님도 사람이니까 네가 다가가서 이야기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거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고, 그리고 영어를 공부만 하지 말고 영어로 놀 수만 있다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시간을 좀 더 잘 버텼더라면 지금 영어 울렁증이 덜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선생님을 미워한다는 건 참 좋지 않은 거거든요. 저한테만 상처로 남더라고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일단 나 자신에게 상처가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의 모양이 망가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후회를 가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시간을 돌아보니까 그때 14살의 나로 돌아간다면 조금 더 나 자신에게 너그러워질 걸. 너무 나 자신을 막 다그치지 말 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해보니까 정말 인생의 마디마디마다 후회스러운 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20살의 나를 만날 수만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인생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던지라고. 두려움 때문에 도전하지 못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포기했던 일이 나중에는 다시 언젠가는 뒤통수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억압된 것은 반드시 귀환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막 참고 억누르고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언젠가 아주 시간이 지나서 노인이 돼서라도 그 일이 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살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인생을 조금 더 즐기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를 즐겁게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마음껏 사랑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싶고요. 또 행복한 것도 죄가 아니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죄가 아니라고. 그래서 불확실한 삶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삶 자체가 원래 불확실한 것이니까 그 자체를 즐겨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다시 그 10대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어른들을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때는 어른들이 너무 무서워서 어른들한테 먼저 질문을 하거나 뭔가 말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른들에게 더 많이 물어봤더라면, 어른들에게 내 생각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말했더라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제 친구 같은 동생이, 저희 막내 동생이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거든요. 저희 막내 동생이 저한테 이제 SNS로 이런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언니, 철들지 마. 예, 언니 절대
철들지 마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메시지가 우연찮게 들어왔는지 그 말이 참 좋았어요. 우리는 너무 철이 들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철 좀 들어라 하고. 근데 철이 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 길들어가는 거거든요. 세상에 순응하고 세상과 비슷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철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건, 나이가 들어서도 철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건 나의 개성을 잃지 않는 것이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그 자유를 즐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철이 들려고만 하지 말고 때로는 철들지 않은 그 자신을 받아들이고 아끼고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철들지 않아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철이 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너무 진지하고 무거워져서 후회스러운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철들지 말고 인생의 아름다움을, 이 세상의 아주 순간적인 눈부신 아름다움은 꼭 거기에 올인을 해야만 느껴지거든요. 막 멀티태스킹을 하면 잘 안 보여요. 이걸 들으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리 휴대폰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죠. 계속 뭔가를 하면서도 계속 딴 거를 하고 싶게 만들죠. 그러면 한 가지 순간에 그 온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그때 왜 그 이야기를 열심히 듣지 않았을까? 왜 그 순간에 완전히 나를 던지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하게 되더라고요.